안녕하세요. 김보엽의 더 정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선을 겨냥한 주요 정당들의 인재영입 성적표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이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죠. 새 인물 영입이 경쟁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경찰대 교수 출신의 표창원 박사를 영입하면서 경쟁을 주도하고 있고요.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은 창당 과정 자체가 인재 영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엔 새누리당도 김무성 대표가 영웅이라고 칭한 적이 있는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6명을 한꺼번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먼저 여당인 새누리당부터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김무성 대표가 지난 6일에는 인재 영입에 관련해서 당내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이미 수두룩 빽빽하다 이러면서 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인재 영입에 나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야당에서 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 인재 영입에 시동을 걸었죠. 네. 그래서 이제 당내 목소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비판이 공개 회의석상에도 나오고 또 그 의원들이나 주요 당직자들이 인터뷰 나가서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하니까 상당히 본인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만은 없던 거였죠. 그래서 좀 몰려서 압박을 느낀 건가요? 야당의 압박 그리고 내부로부터의 압박에 원익에서 이제 일단 급히 던진 거죠. 6명을 일요일날 데리고 당사에 직접 나와서 소개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분들을 보면 종합편성 채널 그래서 주로 패널로 활동했던 특히 변호사들이 많아서 종변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분들이 왜 새누리당에 들어온 겁니까? 그러니까 6명 일요일날 소개를 했는데 그중에 4명이 변호사.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뭐 또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이랑 또 박상원 정치평론가 이렇게 있는데 주로 대부분 다 종편에 자주 출연해서 이 보수 진영에 좀 그래도 조금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지금 그분들이 새누리당에 왜 오냐보다는 새누리당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종편에 나가서 많이 활동을 준비 과정으로서 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대체로 오래전부터 정치의 뜻을 주변에 이렇게 얘기해온 게 알려질 정도로 그런 분들이 이제 다수 이번에 합류를 한 거죠. 상 기자 보시기에는 좀 눈에 띄는 인사가 있던가요? 글쎄요, 이제 저는 6명 중에 변호사 4명은 제가 잘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있습니다만 방송에서 같이 토론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변호사 말고 그 전희경 사무총장하고 박상원 소장은 그분들이 종편만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지상파에도 출연을 하기 때문에. 백분 토론 이런 데도 나오고. 백분 토론 이런 데서 이제 토론을, 박상훈 소장하고 이제 여러 번 했고요. 전희경 총장하고는 이제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분들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 전희경 총장은 좀 매우 공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좀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이죠. 보수 성향이면 젊은 여성이 키가 어려운데, 오늘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젊으신데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 논객 하나를 보수 진영에서 건졌구나. 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여기 입당해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걸 보고 참 실망했어요. 야, 이거 보수 성향 논객 괜찮은 사람을 하나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사실은 보수 진영의 논객들이 별 논리도 없이 막 소리만 지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괜찮은 분들이거든요. 그냥 논객으로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입당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박상원 소장도 출마를 했다가 이제 뜻을 못 이루고 이런 분인데 한번 출마를 한 적이 있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같이 토론을 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이른바 합리적 보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제 입당회견 이후로 종편 출연 안 하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말만 하면 이제 정치 공세가 되는 거고요. 근데 왜 꼭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지, 그냥 보수 성향의, 방송, 평론이나 이런 걸 해도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분인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두 분들은 김무성 대표하고도 좀
친분이나 호감 이런 것도 예.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예. 전희경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면에서 이제 당에 와서 특강도 하고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기계적 그때 중립성을 벗어나야 그때 이제 된다, 이런 김무성 얘기죠. 대표가 영웅 발견했다고 하기도 했고 예. 10월 말에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호프 간담회 할 때는 그런 표현도 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고 딱 돼 있고 보통 깡다구가 아니다. 논리적으로 쫙 얘기하는데 아주 대단하다. 예.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그럼 비례대표 주시겠네요 하니까 이거 뭐 내가 비례대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주지는 않겠지만 뭐 농담으로 점수 잘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아주 흐뭇하게 바라본 대상이고 박상원 소장 같은 경우는 김무성 대표가 작년 8월에 이제 미국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LA에 갔을 때 미리 와서 뭔가 좀 준비도 하고 일정 있는 조정을 걸 다 제가 했거든요.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뭐 외교 일정까지 세팅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동포들 만나고 하는 과정에 좀 본인도 좀 힘을 보태고 하면서 좀 친분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분들 들어가는 과정에서 참 좀 미스테리한 장면이었는데요. 예. 이분들이 인재 영입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입당 특혜라고 봐야 되나요? 황준범 기자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은 이 새누리당 출입하는 기자들도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가요? 김무성 대표, 저도 본인도 아마 정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 주변에 물어봐도 이게 영입이냐 아니면 입당하는 걸 그냥 소개한 것 뿐이냐. 예. 자, 그럼 소개한 거라고 하면 앞으로 입당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일일이 다 대표가 매번 소개할 거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입이냐 자진 입당이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김 대표가 전략 공천 안 한다. 즉 예. 그러니까 좋은 곳에 내 사람 딱 찍어가지고 특혜를 베푸는 이런 거 안 하겠다고 아주 뭐 정치 생명을 걸고 저 대표 됐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려다 보니까 인재 영입이라고 하면 보통 이 꽃가마의 개념인데 그렇죠. 들어왔을 때 엄청난 그 이득을 주고 비례대표를 유리하게 주거나 아니면 어느 유리한 지역을 지역에 탁 꽂아 출마를, 주거나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야당에서 인재 영입을 막 한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예. 뭔가는 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본인도 일요일날 소개하면서 그랬어요. 이게 본인들이 찾아온 거기 때문에 인재 영입과는 다르다. 하지만 영입이라고 본다면 그것도 거부하진 않겠다. 아주 갓기도 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당은 인재를 영입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이미 안 권력을 그래도 쥐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직, 현직 장차관들, 또 청와대 수석, 또 뭐 공무원들, 판검사들이 지금 여당 공천 받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이미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그렇죠. 있고요. 게다가 분위기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여당 공천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영입 이벤트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이 뭘 하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하려다가 뭔가 좀 발이 꼬인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종합편성 채널의 줄임말인 종편은 요새는 종일 편파 방송이다. 뭐 이런 비아냥도 듣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 종편 계신 분들은 서운해. 아니 하시고요. 서운해도 어쩔 수는 없죠. 그런 비판이 있다. 그렇지 않은 종편도 있고 일부 있고 하니까요. 그 종편이 여의도 입성의 관문이 돼버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얼굴이 알려지면 아무래도 당선에 유리하긴 할 텐데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많긴 했죠. 많죠. 방송의 앵커나 유명 기자 하다가 예. 정치를 간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뭐 KBS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박성범 이런 분들 그 뉴스 이윤성. 진행하셨던 분이고요. 또 인천의 이윤성 이런 분들 계셨고요. 민경욱 얼마 전까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분, 인천 연수에 이제 출마한다 밝히고 있고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게 MBC는 상대적으로 현재 야당 그러네요.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게 계기가 된 게 이제 정동영 앵커를 영입을 했고 그 인연으로 해서 이제 박영선, 신경민 의원. 이런 분들 또 지금 대변인하고 있는 김성수 또 대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명길 이런 분들 MBC 인맥들이 지금 야당 쪽으로 이제 많이 줄을 대고 있고요. 그렇군요. 꼭 방송사 기자 출신이 아니더라도 기자나 아나운서가 아니라도 방송 출연을 계기로 해서 정치에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이제 박찬종 또 신기남 의원 이런 분들 김한길 신기남 대표도 그렇죠. 김한길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김한길이라는 분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가 바로 방송입니다. 물론 뭐 여자의 남자라는 소설도 있지만 방송을 통해서 뭐 머리도 좀 허연 분이 말씀도 잘하시고 하니까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결혼도 잘 하셨지만 네. 정치에 입문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고 또 이제 윤창중 이분은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아무튼 정편에 출연한 것 때문에 이제 청와대 대변인으로 이제 발탁이 된 그런 식으로 이제 방송하고 어떤 정치 입문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잠깐 뭐 야권 얘기까지 섞이긴 했지만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인재 영입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야권보다는 좀 덜 절박해 보이거든요. 예, 당연하죠. 전통적으로 좀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는데 영입을 왜 하겠습니까? 항상 지금 현재 야당 세력은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우리 당에 좀 입당을 해달라. 예. 근데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어요. 야당에 갔다가 뭐 중앙정보부나 이런 데서 사찰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주변 사업하는 친구들이 세무조사, 세무 사찰을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인재 영입이라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뭐 김대중 대통령도 아주 오래전부터 인재 영입들을 했죠. 예. 뭐 처음에 제야에서 했다가 95년, 96년도에는 이제 전문가들, 아까 말씀드린 신기남, 정동영, 추미애 이런 분들이 이제 전문성을 가진 영입 대상들이었던 거죠. 천정배 이런 분들. 그런 식으로 이제 야당이 인재 영입 전통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당 이쪽에서 뭐 영입을 적극적으로 했다 이런 말을 전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지난 12일에는 약간의 이벤트성으로 밀리고 밀려서 당내에서 밀리고 야당의 압박에 밀리고 해서 좀 안 그래도 들어오실 분들인데 대표가 나서서 영입 케이스 나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다 하고 있다 이건 보여준 건데 새누리당만 이렇게 여야를 떠나서 새누리당만 놓고 가까이 이제 총선을 보면 2004년 17대, 8년, 12년 이렇게 있는데 2004년 때는 이제 야당 입장에서 새누리당이 치렀는데 그때는 정말로 절박한 처지였죠. 그랬었죠. 탄핵 여풍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박근혜 당시 이제 그 대표로 투입을 해서 여러 새 인물들을 많이 비례대표에서 많이 충원을 했고 그 당시 들어온 게 이제 뭐 박세일 교수가 이제 그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장 하면서 박형준, 뭐 박재환, 이건영, 이주호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그때 영입을 했죠. 예, 영입을 한 거죠. 그리고 2008년에는 2007년 말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승리한 다음에 직후에 이제 2008년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외부 눈치 안 보고 아주 그 새를 모아서 그냥 편안하게 공천하면서 MB 퀴즈들 많이 이제 원내에 진입시킨 이런 케이스였고. MB 퀴즈라는 그렇죠. 표현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2년에는 여당 입장이었지만 당시 2011년에 뭐 디도스 사태다, 뭐 한나라당 뭐 전당대회 뭐 돈봉투 사건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당이 위기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뭔가 좀 쇼를 했죠. 그러니까 2012년에 총선을 하고 그 말에 이제 대선을 하는데 총선을 이겨야 대선도 이길 수 있다고 보니까 총선을 앞두고 그때는 이제 총선용 인재 영입보다는 비대위원들을 이제 뭐 이상돈 교수랄지 김종인 박사랄지 이준석 뭐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굉장히 그 파격적인 시도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번에는 더구나 야당이 저렇게 지리멸렬하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여당이 그렇게 절박하게 이렇게 뛰어다닐 필요는 없는 상황이죠. 이런 측면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당하고 야당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야당은 지난 2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실은 제대로 된 물갈이를 잘 못했어요. 이렇게 통합을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당은 이명박 대통령 된 직후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때 박근혜 당시 의원이 반발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물갈이가 한번 이루어졌고요. 또 2012년에는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박 세력들이 공천 학살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서 물갈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 면면을 보면 야당보다 훨씬 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갈이를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인재 영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의 여성 의원들 쪽에서 새누리당 여성 의원에서 장수한 사람이 없다. 네. 거기는 초선 재선 정도이고 더민주당 쪽에는 오히려 선수가 많이 쌓인 여성 의원들이 의원, 많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죠.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 여당의 방송인들 영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꼭 하나 좀 유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잠깐 뭐 단기 연수 갔을 때
CBS의 밥 쉬퍼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예. 방송인이신데 이분이 뭐 70대인데 특히 미국의 그 대선 주자 토론회를 이분이 그 사회를 보는 그런 뭐 한 4-5명 중에 한 사람, 굉장히 유력한 방송인이죠. 예. 근데 이분이 상원 의원을 제안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진정성 있게. 예. 근데 자기가 고민하다가 나는 미국 사회에 방송인으로서 내가 기여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 상원 의원은 나 말고 잘할 사람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했다고 예. 답변하는 걸 듣고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종편에 출연하는 뭐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한다고 이렇게 무더기로 몰려다니는 것 자체가 전 우리 사회가 좀 이 문제가 있다. 특히 언론계 쪽에 좀 제대로 된 정치 해설을 해줘야 될 분들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자꾸 이제 나서는 거는 뭐 축구 심판 보다가 이제 축구 선수로 뛰어들어가는 것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뭐 언론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 자체는 뭐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네. 식의 집단적인 뭐 이동 이건 별로 바람직한 현상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언론에 대한 신뢰도 뭐 이런 데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종편 걱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종편에 대한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네. 없고요. 우리 언론계 전체 피해가 돌아온다고 봐야죠.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더민주는 표창원, 김병관, 이수혁, 김선현, 오기형, 그리고 어제 디자이너 출신인 김빈 대표, 오늘 아침에는 삼성 상무 양향자 씨를 영입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좀 많은데 성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네. 정치 전반을 위해서 뭐 괜찮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정치가 좋아지는 거죠. 네. 큰 맥락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다만 지금 이 호남의 권노갑 상임 고문 박지원 의원 이른바 동교동계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네. 호남의 이탈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인재 영입을 쓰고 있다면 그건 좀 잘못된 선택이다. 네. 그렇게 해서 막아질 일이 아닌데 지금 너무 인재 영입에만 좀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좀 큰 차원의 어떤 그 총선 기획 같은 것이 문재인 대표한테 좀 필요하고요. 세력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세력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걸 예. 이렇게 개별 사람으로 예. 막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죠. 주로 이제 이번에 영입된 분들이 호남 출신들이 많거든요. 오기영 변호사, 뭐 그렇습니다. 양향자 상무 다. 예. 예. 김병관 이런 분들도 다 호남 원적이시죠. 근데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호남 이탈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선택을 하셨다면 그건 좀 곤란하다.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측면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 또는 새누리당 출입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 야당하는 건 좀 부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일단 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사람들을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말씀하셨듯이 아까 6명 데리고 왔는데 6명 중에 4명이 변호사란 변호사고. 말이죠. 당에 정말로 김무성 대표 말 맞다는 수두룩 빽빽 하거든요, 일사들은. 예. 근데 또 결국 그런 데서 자원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좀 아쉽죠. 네, 네. 기왕에 데려올 바에. 표창원 교수는 어떻습니까? 표창원 교수는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필요할 때 적당한 얘기를 강도 높게 얘기를 해줘서 야권 지지자들한테 지금 인기가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창원 교수가 이제 이번 인재 영입 사례 중에는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분이 아주 그 말씀도 잘하시고요. 입당 기자회견할 때 얘기를 쭉 하는데 방송을 이분이 진행하고 그러셔서 그런지는 맞아요. 몰라도 웬만한 정치인들보다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김성수 대변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방송을 한 사람인데 네. 자기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고 아.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분이고요. 또 이분이 이제 2012년 대통령 선거 앞두고 국정원에 댓글 공작이 있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분노했고 그래서 경찰대 교수직을 그만뒀죠.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찰대 출신들은 굉장히 엘리트들입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고요. 또 정의감 같은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야당을 선택을 해서 정치를 하겠다 하는 것은 야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같이 방송을 좀 해봤는데 본인은
보수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 보수죠. 예, 그렇습니다. 보수의 품격이라는 책도 냈을걸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상대방의 좀 이 대포가 세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예. 표창원 전 교수 같은 경우는 뭐 이제까지 영입한 대상 중에서 새누리당에서도 예. 가장 약간 아파하는. 좀 눈여겨보는 네. 사람이죠. 근데 양향자 장모 같은 경우에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이 이제 원래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메모리 사업부 이 분야에서 약간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네. 이분이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부각이 되면 한국 사회에서 뭐 나처럼 열심히 하면 다 성공하는 것처럼 메시지가 좀 전달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네. 그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 유리천장이라고 하죠. 여성들이 성적 차별 또 학력 차별에 의해서 상당히 좌절하고 있다. 네. 이런 메시지를 입당의 변으로 내놓으면서 입당 의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네.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이제 전 반가웠고요. 이분이 앞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좀 공간이 넓습니다. 진입할 네. 수 있는 비례대표도 여성들이 훨씬 유리하고 하니까요. 이렇게 들어와서 좀 좋은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권의 또 다른 축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창당 과정 자체가 좀 인재 영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썩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영입했다가 취소한 경우도 있고 발기인으로 참여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사퇴하는 해프닝도 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한심하죠. 사실은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예. 내부 시스템이 잠깐 망가졌던 것 같아요. 이 안철수 신당의 창당을 실무적으로 주도하는 분들이 과거에 장차관을 했던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그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또 안철수 의원도 사실은 정치를 하던 분이 아니고 더더구나 지금 야당 세력은 누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고요. 또 한상진 교수도 학자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인들 잘 몰라요. 그래서 큰 대형 사고가 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번 두드려보면 되는데 그걸 왜 아무도 하지 않았을까가 좀 궁금해요. 추천을 네. 호남에서 호남 출신 으로서 이제 지역구에서 탈당을 해서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기로 한 의원들 누구라고는 정확히 얘기 안 하더라고요. 네. 이제 호남에 이제 임내현, 김동철 또 이제 인천이지만 문병호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 중에 누군가 추천을 했겠죠. 의원이 추천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검증은 거쳤을 것이다라고 잘못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름만 들으면 이 야권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 옛날에 무슨 비리 전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 실무적으로 창당 준비하는 분들이 그런 인식조차도 좀 없었던 거죠.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반부패, 깨끗한 정치, 새정치, 정치혁신 이런 걸 내걸고 있는데 정작 나중에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패에 연루됐던 분들이 주요 인사로 올랐던 거는 좀 치명적이었던 것 같고 스스로 안철수 의원 스스로 굉장히 높은 도덕적 기준을 세워놓고 그 높은 도덕적 기준에 걸려서 사람이 3명이나 이제 못 들어오는 이런 장면이 벌어진 건데요. 저는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검찰 기소만 돼도 국민들 인식에는 뭔가 비리 인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굉장히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지금 정권에 상당히 예속돼 있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죄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좀 잘 지키지도 못할 기준을 너무 높이 세워놓고 또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입당한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다가 그 몰랐던 사람까지 저 사람이 비리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힌 셈인데. 그래서 어떤 분은 사회에서 인격살인이다 뭐 이런 모멸감을 그렇습니다. 느낀다라는 한국 사회에서 그분들 얼굴 들고 살기도 이제 연세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인데 더 힘들어지고. 선 기자는 여러 차례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이제 이런 사태가 그런 것과 좀 관련이 있겠죠? 예, 관련이 있죠. 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탈당했다는 거는 안철수 신당에서 일을 하는 분들도 사실 그렇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청사진 같은 게 마련이 안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가 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2014년에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정당을 창당하려고 할 때 예. 굉장히 좀 당황을 했었다고 합니다. 신당을 하겠다고 하니까 2014년 지방선거에 나서겠다고 이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는데 이게 누가 괜찮은 사람이고 누가 안 괜찮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비리 전력이 있거나 그 전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고 싶었는데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거나 이 사람들을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여준 전 장관한테 안철수 의원이 부탁을 한 게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합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몰려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감별할 것인가 이런 기준을 좀 세워서 정리를 해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잘못을 이번에 또 이제 저지르고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인재를 놓고 좀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서로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호남 쪽 인사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예, 있죠. 근데 그게 새로운 정치를 안 하던 분들을 영입하는 경쟁은 사실 잘 보이지 않고요. 예.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지금 스카우트 하려고 뛰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물 위로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요. 저는 그 광주시장하고 전남지사 이 두 분이 총선 전에 어느 당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탈당을 해서 안철수 신당을 선택한다고 하면 이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고요. 이분들이 끝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지킨다고 하면 안철수 신당의 폭발력은 좀 제한적인데 그칠 수밖에 없고. 전남지사는 이낙연 전남지사고요. 광주시장은 윤장현 광주시장이시고요. 광주시장. 예, 이 두 분이 아직 이 탈당 여부에 대해서 또 안철수 신당으로 간다 안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직은 태도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 두 분이 그럼 4월 총선 전에 실제로 아주 많은 표를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호남 민심 자체가 그로 인해서 움직일 가능성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새 정당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덧붙이자면 정의당에서는 군사 전문가를 한 번 영입을 했었죠. 김종대 씨를 영입을 해서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고 녹색당에는 이계삼 씨 어딥니까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을 열심히 했던 그분을 지금 비례대표 꽤 상위 아마 2번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그 군소정당들도 영입에 인재 영입에 열심히 뛰고 있다는 소식 간단하게 좀 전달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총선 때마다 벌어지는 이 젊고 참신한 인물 경쟁, 영입 경쟁 이게 좀 바람직한 건가요? 정상적인 건가요? 비정상이죠.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많이 실망을 하시니까 새로운 인물들을 자꾸 내세워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좀 희석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정치도 젊을 때부터 정치를 한 정치인들이 가장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력이 쌓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보면 굉장히 젊은 시절부터 당직자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이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는 아직 정치적으로 보면 좀 약간 후진적인 시스템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당 세력의 어떤 정치 예비군은 주로 과거에 관료, 뭐 판검사, 돈 많은 사람, 뭐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고요. 지금 야권 세력의 과거의 정치 예비군들은 주로 뭐 학생운동, 노동운동, 재야, 또 시민운동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충원을 해왔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속 나이가 좀 들어서 국회의원이 되고 하는 게 그렇게 뭐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겁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제도권 정치에 갈수록 잘 안 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갈수록 지탄을 받고 있으니까요. 정치권 스스로 만들어낸 일이기도 한데, 그런 방법은 작심하고 스스로 정당이 좀 많은 그 유인 요소를 줘서 끌어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 자체가 총선, 대선, 선거 조직으로서만 기능하고 뭐 집권만 목표로 하는 것보다도 상시적으로 예를 들면 인재 영입위원회 이런 게 이제 선거 때 반짝반짝 뜨는데 그러지 말고 정당 자체가 인재 육성 기관이다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여야 모두 다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부분에 더 집중 투자하는 게 현재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를 한번 했던 젊은 친구 중에는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자기는 정치를 하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공공적인 영역에서 일하고 싶다. 이걸 밝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이 젊은 친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현실 정치를 할 수가 있지를 보면 마땅히 그런 경로가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각 정당마다 청년위원회 뭐 이런 것 학생위원회 네. 이런 게 있다지만 별로 활발하지 않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키워내는 구조는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아직도 후진적인 면을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겨레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더 정치에 보내주신 시청자 의견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오늘 각 정당들의 인재 영입 경쟁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6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